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백신 다 맞고 6개월 지난 분들은 미접종자랑 똑같아지는 거죠? 식당이나 카페 갈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180일 이전이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 완료하셨던 분들은 3차 접종을 하셔야지 이용이 가능하시게 됐고요. 이제 3차 접종을 맞고 나서도 또 이렇게 쓰시는 앱하고 연동이 돼서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야지 또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2차 접종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근데 특히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이 또 마트와 백화점으로 확대되는 것도 같이 시행이 되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혼밥은 되는데 혼장은 왜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혼자 장 보는 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필수도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필수도가 이제 높다고 보게 돼서 백신을 안 맞으셔서도 혼자 식사는 하게 하자 이렇게 정했던 것 같고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 방문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생활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소형 마트나 좀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필수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방역 패스가 적용됐던 것 같고 또 그럼 실제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감염 전파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이런 데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좁은 좀 같은 생활 공간을 이용하시면서 집단 전파가 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전파됐던 거였죠? 그렇죠. 그때? 그리고 또 뭐 시식 코너라든지 마스크를 벗는 그런 환경에서 또 일부 방문하셨던 고객도 감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를 벗고 또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해서 얼마나 전파 위험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필수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이렇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을 좀 더 줄이고 또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생활에 약간 불편감을 주게 되면은 생활 불편감이 또 백신 접종을 유도한다는 통계도 있어서 좀 백신 접종을 좀 높이려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이 일어나시고 그분들이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제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접종자가 혼밥은 할 수 있는데 아예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식당들도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받는 분들 혹은 1차 맞고 부작용 심해서 2차 안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제대로 된 뭐 증명서 같은 것도 발급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걸 가져가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19는 이제 뭐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해서 못 받으셨던 뭐 미성년자라 나이가 어려서 백신 접종을 못했던 가리질 않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분들이 가시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 감염될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혹시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가시는 걸 좀 최대한 다중이용 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식당이나 카페 가는 것도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접종 안 하신 분이 혼자 가서 일부러 드실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진짜 뭐 사람이 없는 식당에 진짜 필수적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 것 같고요. 대부분 또 이제 포장해서 드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백신을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강에 있어서 선택할 권리는 있는데 감염병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내가 걸리는 건 상관없지만은 이제 감염병은 내가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특성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결정권에
추가적인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좀 뭐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QR 코드도 다 찍고 또 마스크 쓰고 다 이제 장을 보러 다니는데 또 공간도 넓고요. 근데 여기가 왜 대상에 포함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방역의 어떤 감염 전파 위험도만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충분한 공간에서 적절한 환기가 된다면은 전파 위험도는 높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공간 중에서 일부 이제 공용 공간들,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식당이나 간이로 먹는 어떤 시식대라든지 그런 거 이제 운영이 안 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그 건물로 들어가는 식당은 또 QR 체크를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푸드코트 같은 데가 존재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방역 관리 좀 더 잘 해야 되겠고, 아마도 지금은 조금 더 생활의 불편성을 조금 높여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을 좀 백신 접종으로 유도하려는 측면도 좀 같이 있다고 좀 평가가 됩니다. 백신을 안 맞는 분들도 있지만 못 맞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배려는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차 접종을 이제 18세 이상의 건강한 젊은 성인 남녀들이 언제쯤 맞는 게 내 몸에 가장 부작용도 없고 괜찮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석 달 지나서 맞는 건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시기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감염 위험도 상황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여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접종 정도 하셨으면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없고 젊으신 분들은 3개월이 끝나자마자 바로 접종하시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맞으셔도 큰 관계는 없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본인이 감염돼서 가볍게 지나가지만 주변에 동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겨울철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3차 접종을 맞으셔야 되는 시점이 되셨으면은 추가 접종을 이번 겨울에 좀 시간 되실 때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또 지나기 전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자, 오미크론 관련해서 증상이 가볍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폐 손상을 덜 시킨다, 상대적으로 덜 시킨다 이런 결과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어떤 기전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오미크론이 폐 손상을 좀 덜 일으키기 때문에 중증 위험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추가적인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전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물론 성인이라든지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호흡기가 발달이 조금 미약한 상태에서는 상기도 감염도 이제 호흡곤란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후두 감염 때도 우리가 크룹이라고 하는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는 감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ACE2 수용체를 통해서 전신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말고도 뭐 심혈관계 침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경계 손상 같은 것도 같이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런 다른 합병증을 어느 정도 일으키는지도 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폐 손상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또 안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경제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 감염이 늘어나면서 또 이분들이 또 격리를 하게 되면 또 비대면 활동이 어려운 필수 인력 같은 경우에 또 사회적 공백이 생기는 그런 2차적인 문제도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델타의 오미크론의 또 겨울이니까 독감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독감하고 코로나19가 같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봤더니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일단 해외에서 이제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감염되는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예. 특히 이제 접종을 둘 다 안 하신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 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 감염되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그동안 이제 변이가 많이 생기면서 변이 바이러스별로 좀 치명률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독감도 이제 A형이냐 B형이냐에 따라서 또 치명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같이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독감 예방 접종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혹시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예. 독감 백신도 맞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동시 감염되는 거 막으려면 일단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 역시 독감도 감염되는 경로가 이제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는 경우에는 사람 접촉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더 높고, 독감 의심 환자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독감 유행 조짐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미리 좀 대비를 예방 접종과 마스크 착용, 손위생, 또 적절한 실내 환기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의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호흡기 감염 의심 환자가 오면은 코로나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다른 감염은 좀 의심하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의료진도 이제 코로나19 감염과 동시에 감염된 어떤 세균성 폐렴이나 다른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동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4차 접종까지 했는데 그래도 오미크론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집단 면역으로 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다른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은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의 항체를 이용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평가해 봤더니 백신을 안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능이 좀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좀 집단 감염 여부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그중에서 분명히 희생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또 동시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걸리느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단시간 내에 또 많은 병상을 소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비코로나 환자의 진료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얼만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집단 면역으로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기에 이제 좀 위험성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